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도산 판례 백선 중에 파산관제인이 배당률 지급 통지에 의하여 발생한 배당금 지급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 손해금이 적용이율. 우리가 통상 상사 법정이율은 6%죠. 민사 법정이율은 5%입니다. 그리고 소송상 지연이자 소축법에 의한 지연 손해금은 현재는 12%, 예전에 20%였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안의 개요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파산회사 A는 주식회사 K 등 3개 회사, 이 3개 회사는 모두 정리 절차, 지금으로 하자면 법인회생이죠. 이건 예전 사건입니다. 발행한 회사자의 지급을 보증하였고 원고는 그 지급보증 채권, 이 사건 파산 채권을 양수한 회사입니다. 파산회사 A 파산관제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제2회 중간배당을 실시함에 있어 피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발생하는 주채무자 위 3개에 대한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 양도 및 그 필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일부 중간 배당 합계액 19억 4천이죠. 지급을 보류하고 은행에 임차하였습니다. 원고가 2001년 1월 20일 피고에게 그 배당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2001년 10월 11일에 이르러서야 이를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행지체 기간의 지연손해금 연 6%와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장송달 이후 연 25%, 이 당시에 이제 소축법이 25%였죠. 비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였습니다. 1심은 이행지체 기간의 지연손해금 연 6%만 인정하였고 원심은 2심이죠. 대법원 98년 6월 25일 97-7868 판결을 인용하여 이행지체 기간의 지연손해금 연 6%와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장송달 이후의 지연손해금도 이제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고 서울고등법을 한송하였는데 한송심은 2005년 11월 8일 화해공개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판결 요지는 파산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 청구권에는 다양한 종류의 파산 채권 원본과 그에 대한 파산 선고 전일까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채권이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원본과 파산 선고일 전일까지 이자 내지 소송상 지연손해금을 파산 채권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 채권의 성격이 반드시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배당 절차는 금전화 및 현재화를 거친 파산 채권 원금 및 파산 선고 이전까지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배당 제한의 범위 내에서 각 채권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죠. 배당률을 정하여 통지함으로써 발생한 구체적 배당금 지급 채무 이행은 파산재단을 대표한 파산관제인의 의무이지 파산자의 의무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배당금 지급 채무는 파산채무의 원래 속성이나 파산자가 상인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민사채무로 봄이 상당하고 그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적용될 법정이율도 원래 파산채무의 속성이나 약정이율 혹은 채무명에서 정한 지연이율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민사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돼야 된다. 해설을 보겠습니다. 문제의 소재. 파산채권의 이행지체와 배당금 지급 의무의 이행지체는 그 손해 발생 원인이 다르고 취급도 다른 것이므로 파산채권이 상사채권이라 하여 당연히 상법 소정의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원래의 파산채권이 상사채권인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연 5%의 민사법정률이 적용돼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파산 절차에서 신고를 거쳐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파산 재산을 처분하여 얻은 금액으로 배당률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즉 배당금 지급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관제인이 이제 여기서 뜸을 들였죠. 1월 달에 그냥 은행에 임치해놓고 10월 달에 10개월간 지체했습니다. 배당금 지급 채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래의 지연손해금 채권과 동일성을 유지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배당금 지급 채권의 성질은 무엇인지 보여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대상 판결은 판결 요지와 같은 이유로 구체적 배당금 지급 채무 이행은
파산재단을 대표한 파산관제인의 의무이지 파산자의 의무는 아니다 라고 할 것이라고 보고, 배당금 지급 채무는 파산채무의 원래 속성이나 파산자가 상인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민사채무로 범위 상당하고, 그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적용될 법정이율도 원래 파산채무의 속성이나 약정이율 혹은 채무명에서 정한 지연이율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민사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검토. 원심이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한 근거는 6% 적용했죠. 원고 이 사건 파산채권은 파산회사에 대한 회사채 지급보증 채권으로서 파산회사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것이 배당금 채권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여 그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소축법,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죠. 소축법상의 지연손해금 인정한 근거 25%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 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로서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무에 대하여 다시 채권자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을 때로부터 또다시 지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법 54조 소정의 상행위에는 기본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무, 쌍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무와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어느 일방에 대한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모두 포함되죠. 또한 직접 상행위로 인한 생긴 채무 외에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동일성이 가진 채무, 예컨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나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채무가 포함됩니다. 파산 절차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환가한 금원으로 파산 채권에 대하여 금전에 의한 배당을 함으로써 공평하고 평등한 만족을 도모하는 절차죠. 이를 위하여 파산 선고가 있으면 금전에 의한 배당이 가능하도록 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니거나 그액이 불확정한 때는 외국의 통화로 정해져 있는 때는 파산 선고의 평가액을 파산 채권으로 하고, 정기금 채권의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도 파산 선고 시 평가액을 파산 채권액으로 본다. 이걸 금전화라고 합니다. 파산 선고 시에 변제기가 아직 도래한 기한부 채권은 파산 선고 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봅니다. 현재화합니다. 이러한 파산 채권이 금전화와 금전으로 평가한다는 얘기죠. 현재화를 아울러 파산 채권이 등지화 또는 균지화라고 합니다. 배당은 파산관제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얻은 금전을 파산채권자에게 파산채권의 순위 및 채권액에 따라 평등한 비율로 분배하여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배당률이 통지에 의하여 배당률이 확정되고 각 채권자는 파산관제인에 대하여 배당금 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 배당 지급 청구권이죠. 배당률이 통지를 하기 전에 파산관제인이 알고 있지 아니한 재단 채권자는 각 배당에서 배당할 금액으로서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죠. 한편 배당금 청구권은 파산채권자가 파산관제인이 직무집행장주에서 지급받아야 하는 추심채무입니다. 채권자가 관제인 사무실에 오는 게 원칙입니다. 배당을 실시한 파산관제인은 채권자표에 배당액을 기재하고 기명 날인하는데, 이는 배당금을 지급하였다는 근거를 남기고 채권자의 집행권으로서의 효력 범위를 분명히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파산관제인은 배당에 참가시킬 각 채권자에 대해 배당률을 통지할 때에는 배당률, 배당액, 배당 예정일, 장소, 지급 방법 등을 기재하는 외에 영수증 및 송금 일에서의 용지를 동봉하여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배당금 청구권은 그 내용면에서는 이미 원본 채권과 파산 선고 전일까지 지연손해금 채권이 합산되어 한 묶음으로 하여 일반 파산 채권으로 취급되고 있죠. 따라서 이미 배당금 청구권의 내용에 지연손해금의 비율이 민사법정이율인지 상사법정이율인지 소축법상의 지연손해금인지 여부는 모두 반영되어 있죠. 이후 배당금 청구권에 대한 이행지체가 있으면 파산관제인은 이와 같이 원금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배당률을 곱하여 정한 배당금 청구권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죠. 그때 그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이제 문제죠. 파산채권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받을 수 없으므로 파산채권은 배당 절차에 의하여 권리 내용이 변경되어 그 금액이 감축되고
이행기도 변경된 배당금 청구권을 구체화되므로 배당금 청구권의 이행기는 각 배당이 실시될 때마다 법원이 정한 배당기일이 됩니다. 그래서 배당기일에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배당기일을 관제인이 무슨 이유로 이 사건처럼 10개월간 어겼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민사법정 이유를 적용한 거죠. 이와 같이 채권자가 신고한 파산 채권이 이제는 파산관제인과 사이에 구체적인 배당금 청구권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배당금 지급 채무는 파산 채권이 원래 속성이나 채무자가 상인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그 지연으로 인한 손해금에 적용될 법정 이율은 원래 파산 채권의 속성이나 약정이율 혹은 집행권원에서 정한 지연율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파산관제인은 파산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채무자가 파산 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제인에게 속하고 있죠. 또한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제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직무를 행하므로 이게 선관주의무라 그러죠. 파산관제인은 파산 선고에 따라 채무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구체화된 배당금 지급 채무를 이행할 자는 파산자가 아니라 파산관제인입니다. 배당금 청구권은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이미 원본 채권과 파산 선고 전일까지 지연손해금 채권이 합산되어 있으며 파산 선고 이후의 원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우리가 이제 후순위 채권이 되죠. 따라서 배당금 청구권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책임은 파산 채권, 원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연장선에서 논의할 수 없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파산 채권이 유명의 채권이고 지연손해금이 20%인 경우 배당금 청구권에는 이미 원본과 파산 선고 전일까지 2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2심, 원심의 논리에 의하면 배당일 이후에는 그 합산금액에 대해 다시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파산 절차에서의 배당은 등질화, 금전화 및 현재화를 거친 파산채권 원금 및 파산 선고 이전까지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배당 재원의 범위 내에서 각 채권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이므로 원래의 파산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의 원래 속성이 상사채권이라는 이유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할 수는 없죠. 한편 배당률을 정하여 통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체적 배당금 지급 채무의 이행은 파산재단을 대표한 파산관제인의 의무이지 파산자의 의무는 아니어서 파산자가 상인이었다 하여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할 수도 없고 파산 절차에서 구체적 배당금 지급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파산관제인이 배당률의 지급 통지로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지 채권의 신고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배당금 지급 청구권이 파산채권자의 보주적 상행에 의하여 발생한다거나 보주적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배당금 지급 채무는 파산채무의 원래 속성이나 파산자의 상인성과는 무관하게 민사채무로 봄이 상당할 것이고 그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적용될 법정이율도 원래의 파산채무의 속성, 상사인지 민사채권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혹은 약정이율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민사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판례는 이러한 법리를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파산관제인이 이제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 배당금을 통지를 하고 그 배당기일에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급을 못하는 경우에는 결국 5%의 법정이자를 이게 개인 파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배당, 최후 배당을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여기서 뜸을 들이면 더 줄 돈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아마 법인 파산 사건이죠. 중간 배당을 할 수가 있죠. 간이 파산이 아닌데. 그래서 돈도 막 19억씩 나눠주고요. 그러죠. 큰 사건인데 5억을 넘으면 간이 파산, 5억을 미만이면 간이 파산이고 5억 넘으면은 간이 파산이 아니라 그냥 파산이죠.
간이 파산해서는 최후 배당 한 번만 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 이행지체나 이런 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다음번에 하는 재단 채권을 이 근로자 임금을 뜸을 들이면서 안 줬을 때 그 손해배상 해준 게 나옵니다. 다음에 시간에 보고 원칙적으로는 배당금 지급 청구권은 그 이미 민사든 상사든 약정 지연이자든 아니면 손해배상 소축법에 의한 지연 손해금이든 그런 게 모든 게 반영된 채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사채권으로서 5%의 민사법정이자만 적용된다. 그게 대법원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